예,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칫솔질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닦을 때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닦으시느냐입니다. 지난 시간에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정말로 한 번 닦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 꼼꼼하게 닦으신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닦으시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또 우리가 뭘 먹지 않습니까? 김치찌개도 먹고 순댓국도 먹고 사이사이에 뭐가 좀 낀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사회생활용으로 한번 간단하고 빠르게 좀 닦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늘상 얘기하듯이 하루에 3번 정도 닦으면 되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번 정도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잘 닦으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칫솔은 얼마마다 바꾸느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실제로 칫솔은 칫솔털의 끝부분, 여기 많습니다. 요 부분이 치아에 밀착되면서 이가 닦이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벌어지면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나면 이렇게 벌어지느냐. 대략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면 어떻게 해요? 연필 잡지 잡고 힘주지 않고 쓰시면 대략 3개월 정도는 칫솔털이 벌어지지 않고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이 칫솔은 제가 환자분한테 놓고 가시라고 한 칫솔입니다. 자,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벌어진 것 같으십니까? 옆에서 보면은요, 앞쪽 털이 이렇게 좀 올라선 게 보이죠? 제가 새 제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보면은요, 벌어진 게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칫솔은 못 쓰는 칫솔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누울 때까지 쓰시는 건 칫솔을 잘 아끼시면서 내 치아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털이 벌어지는 건 얼마나요? 끝부분만 정말 요만큼 벌어지면 바꾸시는 거고요. 안 벌어졌으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얼마나? 3개월 정도요. 3개월 정도는 칫솔털이 벌어지지 않아야만 정상적으로 칫솔질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칫솔털이 벌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힘 받는 것 중에 어느 한쪽은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을 줘서 벅벅 문지르는 사람인데 이 칫솔은 안 벌어지고 오래 버틴다는 얘기는 내 치아가 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칫솔을 바꾸는데, 기준은 칫솔털의 끝부분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바꾸셔야 된다. 이게 3개월이 안 됐을 때도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칫솔질할 때 힘을 너무 세게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칫솔털이 끝부분이 벌어지면 바꾸셔야 된다. 자, 그 다음번엔 치약 못 쓰냐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치약은 결론적인 얘기로 치아의 세정력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치약은 왜 쓰냐면 치아에 칼슘을 공급함으로써 치아가 더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할 때 씁니다. 결국은 칼슘을 치아 안으로 밀어넣는 거. 그래서 치아가 다시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 그 매개 역할을 하는 놈의 이름이 불소입니다. 그래서 치약 안에는 불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그 불소의 용량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칼슘을 재침착시키는 능력이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충치의 활성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간식 먹고 이에 잘 안 닦고 충치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조금 연세 드셔서 뿌리가 좀 드러나서 시린 데가 있다. 이런 분들은 불소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들어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보통 지금 국내 시판되고 있는 치약 중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불소 농도가 많이 들은 것들은 표준 불소 함량 중에 1450ppm, 1500ppm 정도 들어있는 치약을 쓰시면 됩니다. 치약에 따라서 대부분 다 불소 함량은 치약의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치약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여기 145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불소 농도가 1450ppm이란 얘기죠. 또 여기 보시면 여기는 950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1000ppm 정도 되는 치약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내가 치약을 골라 쓰실 거면 여기에 950, 900, 1000 이런 정도 써 있는 치약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1000ppm. 그리고 지금 현재 충치 활성도가 높은 청소년기, 아동,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 달에 나 치과 치료 받았다. 충치 생겨서 금으로 떼었다. 이런 분들은 입안에 충치 활성도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1500ppm 정도 되는 치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성분은요. 실제적으로 그 외의 성분 중에 아주 중요한 성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약 고르실 때 첫 번째는 불소 농도를 체크하셔라.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거품이 되도록이면 안 나는 치약이 좋습니다. 거품 나는 성분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건 계면활성제, 화학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 라우릴 황산염, 뭐 요런 제품,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점막 자극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입병이 많이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뒤집어 보셨을 때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혹은 라우릴 황산염이라고 써 있는 성분이 덜 들은 거, 요런 치약을 고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칫솔 털이 치아면에 밀착돼서 세정을 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나면 잘 닦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닦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약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소 함유량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거품이 되도록이면 덜 나는 치약이 좋겠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무슨 허브가 들었고 뭐 무슨 죽염이 들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치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는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혀 닦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에서 냄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요즘 마스크 쓰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구취의 대부분은 혀에서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물론 치아 사이에서도 나죠. 하지만 우리가 이를 깨끗하게 닦았다고 가정하면 혀도 반드시 닦으셔야 되는데 혀를 닦으실 때 도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날이 있는 도구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달린 기구로 혀를 부드럽게 긁어내셔야 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실리콘을 썼다든가 칫솔로 닦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세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제품이든 간에 여기에 날이 만들어진 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달려있는 혀를 닦는 도구를 별도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몇 가지 자주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치약에 관련돼서, 칫솔의 교체 주기에 관련돼서, 그리고 하루에 칫솔질을 몇 번이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아 외에 우리 입안에서 닦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혀, 뭘로 닦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